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혼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혼인의 무효, 취소, 사실혼 해소, 그리고 약혼 해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살펴볼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사실혼 등은 이 혼인의 성립 요건 중에서 일부가 미비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의사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말하는 건데요. 후에 사례와 함께 자세히 보시겠지만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 혼인이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의 혼인신고는 수리가 거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라든가 법정 대리인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은 이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8천 이내의 혈족 등 일정한 범위 내의 혈족이나 인척 혹은 과거에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근친혼 사이인 사람들의 혼인신고는 수리가 되지 않지만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에 당사자 간에 8천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이 무효가 되고 그 외에 금지된 근친혼 사이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혼은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혼인한 상황에서 갑이 다시 병과 혼인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혼은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한 경우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상태에서 갑이 병과 동거를 하거나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이 병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킨다면 이것은 중혼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배우자 등이 나중에 성립한 후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혼도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는 경우에 중혼의 당사자는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 거주지에서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앞에서 혼인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보신 것과 같이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보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그리고 사실혼 해소 등은 이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차례대로 자세히 사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제1심을 기준으로 가사소송 종류별 건수에서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은 재판상 이혼과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혼인 무효 중에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의 사례인 가장혼인, 일방적 혼인신고 및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혼인 취소와 사실혼 해소 그리고 약혼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혼인의 경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요. 즉, 가장혼인의 경우에는 혼인 의사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 취득을 위해서 혼인을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혼인신고가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단순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그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혼인 관계는 무효이고 이 혼인 신고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적출자로 호적부에 등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혼인신고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 후 다른 일방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무효인 혼인도 유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에 혼인의 실체는 없지만 몇 차례의 유체관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이 여자가 원고의 처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해온 반면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 거의 내왕이 없고 원고와도 부정기적으로 만났을 뿐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혼인신고 사실을 안 직후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이 일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호적에 기재가 되어서 그 시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혼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악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여서 원고는 피고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다음날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 동침에 의해 아들을 출산하여서 이 아들을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서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로써 곧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혼인의 합의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혼 성립 당시에 당사자 쌍방에게 존재했던 혼인의 의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판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그 후에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면 이 혼인신고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가 1980년 6월 24일에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친 후에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가 1982년 4월경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자 헤어졌는데요. 그 후에 피고가 같은 해 11월 말에 다시 이 원고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원고와 동거생활을 해오다가 1983년 3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서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와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유아원 행사에도 참석하고 피고와 함께 친척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피고는 원고가 병원을 개업할 때 개업 준비를 하는 등 원고와 부부로서 생활하던 중에 원고가 1985년 초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원고의 아파트에 살면서 1987년 1월 29일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맏며느리로서 이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렀고 원고는 1987년 2월경에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 아파트로 들어와 살면서 피고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피고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직을 맡아 운영을 했는데 1990년 11월경에 이 병원의 간호사와 사귀게 되어서 이 간호사와 함께 강릉시로 가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자식까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혼인신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도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이와 같이 피고와 혼인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사자 일방이 명백하게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일방이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혹은 당사자 쌍방이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한 이후에 그 중에 일방이 독단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 혼인신고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아이가 둘이 있는 이혼남으로 상당한 재력가였고 중매를 통해 을을 소개받았습니다. 을의 어머니는 갑이 재력가라고 생각해서 을에게 결혼을 권했고요.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신혼여행에서 을이 갑에게 자신 가족들의 생계 보장 등을 요청하고 갑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지요. 이 신혼여행 후에도 을의 어머니가 수시로 갑에게 전화를 해서 갑이 운영하던 꽃매장 운영권 등을 요구하자 갑은 우리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달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온 후에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증인으로 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했는데 갑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혼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면서 을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을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결혼 파탄의 책임은 가족의 생계보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한 갑과 다투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을에게 있다면서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외에도 당사자 간에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신고가 있더라도 그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은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혼인이 무효로 판단이 되면 상속 등 권리 변동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요. 간혹 나이 어린 연인들이 경솔하게 혼인에 합의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인이 파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당사자들이라든가 혹은 그 부모들이 당사자의 일방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서명을 위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서 혼인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형사재판 결과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혼인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인 취소인데요. 혼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가 20세가 된 후 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성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법으로 금지한 근친혼 중 무효 원인이 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근친혼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혼의 경우에도 혼인 피소 사유가 되는데요. 당사자와 배우자, 이 경우는 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 모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 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 피소 청구권은 소멸하지는 않지만 다만 판례 중에서는 중혼 성립 후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중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본 적도 있습니다. 한편 부부 생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겠지요. 사회생활 관계상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상대방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그 취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요. 강박이란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서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자나 강박자는 혼인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하여 사기가 행해진 경우에도 혼인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혼인의 취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당사자의 친척이나 동맹인 또는 당사자 자신이 혼인의 성립을 위해서 불리한 사실을 감추거나 사실을 과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사실 은폐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통상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실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판례에 의하면 이미 법률상 혼인을 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렸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미 알아본 것처럼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 성립 요건 중에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 신고만이 빠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겠지요? 사실혼의 효과는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사실혼의 부부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하는 부부 사이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인정이 되고 일상 가사에 대하여도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혼에는 혼인의 효과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망한 자에게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혼의 효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문제인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모자 사이의 친자 관계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자 간의 법적인 친자 관계가 인정되려면 부가 그 자녀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부가 인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의 인지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모의 성과 분을 따르고 모가 친권자가 될 것입니다. 기타 사실혼이 보호되는 중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일부 연금관계 법령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혼의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여 제1순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일방에게는 이 각 법령에 근거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사실혼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해소하는 경우에 그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보 확인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해서 그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당사자 양쪽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지만 현재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다면 이 청구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그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관계 법령에 의해서 다른 일방이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사실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망한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는 법원에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을 청구해서 권리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서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법률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일련의 문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생기는데요. 우선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그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추노같이 제3자가 사실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혼을 부당 파기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액수는 상대방의 잘못의 정도, 또 당사자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당사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혼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는데요.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혼의 해제가 남아 있습니다. 약혼 해제의 효과가 이혼의 경우와 꽤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이란 장래에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약혼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혼인을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에 강제로 혼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은 몇 가지 구체적인 약혼 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또는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기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외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회의 일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에게 약혼을 유지시켜 혼인에 이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라면 약혼 해제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요. 원고는 중매로 피고와 맞선을 볼 당시에 피고에게 자신이 모 고등학교, 부설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서울시 산하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나중에 원고의 거짓말을 알고 약혼을 한 지 20일 만에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이란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 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피고의 약혼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혼 해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당사자는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데요.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혼인 준비 비용, 예를 들어서 약혼식 비용, 청첩장 제작비 등과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혼인의 성립을 믿고 포기한 이익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예상하고 직장을 사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같은 것이겠지요. 약혼 해지의 경우 특히 약혼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쌍방의 과실이 없는 약혼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약혼 예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약혼 해지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 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기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가능하면 쉽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간단한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송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소송입니다. 이상 내용을 통해 아셨겠지만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까? 또한 미소년 자녀들의 양육과 친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 또 한편 이혼과 유사한 혼인 무효와 취소, 및 사실혼 해소 등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전 처분과 보전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